2026년 1월 30일 머니픽 코리아 크립토 뉴스 시간입니다. 가격이 멈춘 날이 아니라 오늘은 당신의 판단이 흔들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은 코인 안에서 벌어진 뉴스 하나로 설명이 안 되고 달러 가치, 미국 중앙은행의 방향, 규제 협상, 현물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 레버리지 강제 청산, 그리고 물량이 풀리는 일정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같은 방향으로 시장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0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딱 5가지 뉴스와 2가지 데이터,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현물 상장 지수펀드의 자금 유출입, 마지막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끝에서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하나로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예언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를까, 내릴까를 맞히려고 달려들수록 손해볼 확률이 커지고 내가 비중을 줄일 조건과 늘릴 조건을 점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날입니다. 여기서 숫자, 표기, 규칙 하나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금 유출입에서 K달러라고 쓰는 표시는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6.8K달러는 680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317.1K달러는 3억 171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줄 결론부터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재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 달러 약세, 미국 중앙은행 인사 변수, 규제 협상, 현물 상장지수 펀드 유출입, 재점검, 그리고 파생시장의 변동성이 한꺼번에 섞인 혼합장이라서 방향 베팅보다 관찰이 유리합니다. 이제 5가지 헤드라인을 순서대로 아주 쉽게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와 정책, 달러 이야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한 주 단위로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딱 2가지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달러 약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자산을 다시 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기 전에 시장이 재정렬 모드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코인 입장에서는 코인 내부 뉴스보다 달러의 흔들림이 더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이벤트, 정책 리더십 변수입니다. 오늘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악재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신뢰와 연속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수장의 변화 가능성 같은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달러 채권, 주식, 코인까지 전부의 변동성 값을 더 붙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 숫자보다 사람과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격이 더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자 문장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금리 그 자체보다 중앙은행 리더십 신호가 더 큰 변수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규제 이슈는 통과냐 부결이냐?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나오고 협상이 진행되고 문구가 수정되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출렁이게 만듭니다. 어떤 법이든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상태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만들며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규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이나 불승인 같은 결론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합의 가능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그 흐름입니다. 네 번째는 보안과 신뢰 이슈입니다. 해킹 관련 소식은 당장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갑자기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증거금을 더 두껍게 쌓거나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보관 방식을 바꾸거나 거래를 미루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 이슈는 지금 얼마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 할인율을 올리는 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관 수급,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자금 흐름입니다. 기관 자금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 숫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흥분하면 오히려 실수합니다. 진짜 신호는 연속성입니다. 이틀,
사흘 연속으로 같은 방향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때부터 시장의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데이터 두 가지로 안전벨트를 채우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레버리지 과열 체크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강제 청산 규모가 약 3억 4,500만 달러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숫자를 길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열, 변동성 증가, 추격 금지, 청산이 많다는 건 시장이 휙휙 흔들린다는 뜻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추격하면 승률 게임이 아니라 손실 확률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공급과 물량 체크입니다. 오늘은 특정 토큰에서 잠겨있던 물량이 풀리는 일정이 언급되는 날입니다. 이런 물량 풀림은 무조건 하락이 아닙니다. 다만 전후로 흔들릴 이유를 하나 더 얻는 트리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중립에서 주의 사이, 공급 증가 가능성, 변동성 유발, 이 세 단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현물 상장 지수펀드 자금 유출입을 말로 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K달러 표시는 100만 달러 단위라는 것 기억하세요. 먼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자금 흐름입니다. 1월 26일은 플러스 6.8K달러, 즉 680만 달러 순유입, 1월 27일은 마이너스 147.4K달러, 즉 1억 4,740만 달러 순유출, 1월 28일은 마이너스 19.6K달러, 즉 1,960만 달러 순유출, 1월 29일은 마이너스 317.1K달러, 즉 3억 1,710만 달러 순유출로 정리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유입 전환이 확정된 게 아니라 유출 압력이 다시 확인된 날이고, 내일의 관건은 하루 반등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다음은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1월 26일 플러스 117.0K 달러 순유입, 1월 27일 마이너스 63.6K 달러 순유출, 1월 28일 플러스 28.1K 달러 순유입, 1월 29일 마이너스 41.6K 달러 순유출. 이더리움은 하루하루 방향이 바뀌는 혼합 흐름이라서 결론을 내릴 때는 연속 플러스나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솔라나 현물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1월 26일 플러스 2.5K 달러, 1월 27일 플러스 1.9K 달러, 1월 28일 플러스 6.7 K달러, 1월 29일 마이너스 2.2K달러. 솔라나는 규모가 작아도 버티는 수급이 보이다가 오늘은 소폭 이탈이 나온 상태라서 역시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XRP 현물 상장 지수 펀드 흐름은 최신 기사 기준으로 1월 28일 동부 시간에 플러스 6.95K달러 순유입이 언급됩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는 출처 특성상 다음 거래일에 같은 방향이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심리,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한 기준에서는 오늘 숫자가 16으로 극도의 공포, 어제는 26으로 공포였고, 다른 기준에서는 오늘 38로 공포, 어제 37로 공포입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공포 구간에서는 확신 베팅이 아니라 조건 매수와 조건 관찰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 보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같은 날 손해보기 쉬운 행동 한 가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서 유출이 보이고 정책 리더십 변수와 청산 규모 확대가 겹친 상태에서 몇 번의 반등 캔들을 보고 반등 확신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득되기 쉬운 행동 한 가지. 조건 2개만 적고 비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할로만 접근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를 피하고 현금 여지를 남기는 것, 내가 마치는 것보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버핏 렌즈로 오늘을 한번 더 단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달러 약세 압력, 중앙은행 리더십 변수, 규제 협상,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유출입 혼합, 파생 변동성이 겹친 혼합장입니다. 가치가 어디서 생기느냐?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통로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와 규제의 명확성이
시장의 바닥을 만듭니다. 오늘의 연구손실. 리스크 하나 레버리지를 과하게 써서 오늘 같은 변동성의 계좌가 한 번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결론은 기본값, 관찰, 소액 실험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최종 결론을 조건 문장으로만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관찰입니다. 조건은 A면 B시면 D입니다. 조건 A,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자금 흐름이 이틀에서 사흘 연속으로 플러스로 바뀌면 그때부터 소액 실험을 분할로 전환합니다. 조건 C, 중앙은행 리더십 변수와 규제 충돌 신호가 커지고 동시에 청산 규모까지 확대되면 그때는 패스를 유지합니다. 비중은 더 줄이고 레버리지는 금지합니다. 오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패스, 관찰, 소액 실험 중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일 제가 딱 하나만 더 깊게 파서 정리해드리면 좋을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한 가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형식으로 매일 핵심만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건 한 줄이라도 남겼다면 구독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머니픽 코리아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